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나눠볼 기업은요,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윈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MTN 이대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윈스 생각보다 좀 오래된 기업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업체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윈스는 지난 1998년에 설립된 네. 네트워크 보안 기업입니다. 정확히는 그 네트워크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 이 IPS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네. 또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도스. 그 그렇죠. 디도스 공격을 차단해주는 시스템, 그 두 분야에서는 특히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윈스라는 이름보다는 나우콤이라는 이름이 조금 친숙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예전에 그 지난 2011년에 나우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콘텐츠 부문은 많이 아시는 그 아프리카 TV로 분사가 됐고 보안 부문은 지금의 윈스테크넷으로 분사가 돼서 14년도에 윈스테크넷의 이름을 윈스로 짧게 좀 줄인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만 들어도 생각보다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네. 윈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부터 확인하면서 이야기 풀어가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현관박 대문. 현관박 대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 그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보안 솔루션 기업들은 설명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부터도 네. 일단 이해하기가 힘들고 해서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네. 아까 이제 국내 1위라고 말씀드린 침입 방지 그리고 디도스 차단 요 시스템들을 보면은 고객사의 그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막아내는 걸 말하거든요. 더 쉽게 한번 도둑을 이제 해커를 도둑에 네.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해보자면 도둑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고 혹은 따고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드 시스템은 그 앞에서 현관이나 창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밖에 대문을 쳐놓고 혹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앞에서 막아내는 시스템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시연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익숙하신 그 디도스 공격을 가정한 건데요. 디도스 공격은 아시다시피 여러 대의 좀비 PC를 동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끔 클릭수나 이런 걸 이제 유도를 하고 해서 서버를 좀 다운시키는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 윈스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막아내는지 한번 보시죠. 평상시에 고객들의 트래픽들이 이와 같이 초록색의 TCP 트래픽들 위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4배, 5배 이상의 ICMP 트래픽들이 지금 서비스망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래픽들이 유입되게 되면은 그 정상 서비스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이런 유해 트래픽들이 유입되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방어로 차단을 걸게 됩니다. 한번 차단을 걸어보겠습니다. 차단을 걸게 되면은 그 이제 유입되는 트래픽들이 위쪽에 나타나게 되고 정상 트래픽들이 이제 초록색 트래픽들이 아예 흐르게 되는데 그 밑에 차단된 트래픽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외부에서 트래픽들은 이와 같이 큰 볼륨의 트래픽들이 유입되게 되지만 정상 트래픽만 그것이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유해 트래픽들은 차단돼 가지고 내부에서 정상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관박 대문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시연 장면까지 보니까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유해 트래픽을 걸러내는 걸음망 작업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 보안 외에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 또 가지고 있다고요? 네. 윈스가 그 보안 관제 센터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고객사들이 여러 해커들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걸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요. 고객사의 그 보안 시스템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도 분석해주고 또 어떤 위협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걸 말하는데 앞서서 잠깐 화면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윈스의 그 보안 관제 센터로 한번 직접 가보시죠. 기준 시간을 기점으로 약 48만 건 이상의 공격자들이 참수됐다는 현황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 화면은 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입니다. 즉 5세대 관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해커에게도 범죄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일종의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추적해내고 범죄의 그 범죄 상황을 유추해내는 부분들을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커와 해킹에도 똑같은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크리미널 마인드가 적용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기법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들이 각각의 그 요소들을 판단한 다음에 앞으로 닥칠 위협이라든지 고객 네트워크에 이루어질 해킹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해서 정보를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추적으로 차지하게 될 보안관제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또 대비책도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더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열어봅니다. 블랙리스트. 키워드 되게 독창적으로 써주시네요. 왜냐하면 네. 조금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지금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MB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한 그 블랙리스트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윈스도 그 나우콤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초반에 큰 좀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초반에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촛불 시위가 아주 크게 일었었고 네. 당시에 인터넷 콘텐츠 부문이던 아프리카 TV에서 이걸 생중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좀 이제 스틸 화면론으로는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개인 BJ들이 한 개인 방송이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한 건 당연히 아니었죠. 한데 이명박 정권에서 아주 단단히 찍혔었습니다. 해서 그때 2008년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었고 그때 콘텐츠 부문 대표를 맡았던 문용식 당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 혐의는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라는 거였는데 5년 동안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판결이 난 게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9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건 최근에 이제 뭐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다시 이제 뜨겁기도 하거니와 당시와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9년 사이에 분위기가 윈스도 180도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뭐냐면 윈스의 그 최대 주주인 이제 금양통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회장이기도 하고 윈스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김을재 회장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 전부터 이제 후원해온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또 재미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느끼는 바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 통해서 내용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관박대문 블랙리스트 그리고 제도약입니다. 네. 스토리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에 국내 정보보호 산업 그 업계 총 매출이 2조 4천억 원대로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전보다 15% 이상 늘었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네트워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그렇죠. 테고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윈스의 김대현 대표를 통해서 자사 전망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산업에 따른 빅데이터나 IoT 뭐 이런 트렌드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하고 있는 윈스로서는 점차적으로 시장도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2, 3년 동안 좀 정체됐던 시장 성장성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후로 해서 대거 공급됐던 10기가 IPS가 지금 재구매 시기가 뭐 국내나 또 저희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공급했던 일본 시장의 재구매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 IPS 이런 말을 한국말로 잘 풀어주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IPS가 뭐예요? 10기가 IPS? 그러니까 침입을 막아주는 시스템, 침입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쉽네요. 쉽게 이야기를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윈스가 지난 2012년 전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네. 뭐였냐면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의 이 침입 방지 시스템을 대거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 장비는 교체 수요가 한 5, 6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 재구매 시기가 이번에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해 연말, 내년 내후년까지도요. 그래서 지난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NTT 도코모 측으로부터 수주한 금액만 한 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 당시에는 10기가 용량의 모델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그게 40기가로 늘어난 모델, 새로운 모델이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당 단가가 기당 뭐 한 수천만 원대에서 이제는 억대가 넘어가는 단가가 됐습니다. 마진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얼마나 팔리느냐도 중요하고
그래도 또 이제 마진율도 더 좋아진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윈스가 지속적으로 M&A를 추진 중인데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뭐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뭐 꾸준히 윈스는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5년 매출 649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736억. 그리고 올해는 전망치가 이제 800억 원인데 4분기에 공공기관 수주가 이제 많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실적은 일본의 통신사 재구매 수요 그리고 M&A를 통한 볼륨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800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재수주 기회도 가지고 있는 업체, 오늘 네트워크 보안 업체 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증권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